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매일같이 시황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수 있고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언제 있을까요? 예, 자, 오늘도 3시 50분에 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 주간 장세를 정리하는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이후에는 이제 7월 증시가 시작되면서 하반기 증시가 시작됩니다. 하반기 장세가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6월 말부터 다음 주 7월 증시도 준비를 좀 하실 분들은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저희가 3월 19일 날 시장 최저점을 찍고 나서 3개월이 흘렀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래도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하반기 전략 또 무료 방송에서 전해드린다고 하네요. 그럼 저희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리뷰해 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최근에 여러분께 공개해드렸던 종목부터 이제 조금씩 한 번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저께인가 소개해드렸을 겁니다.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을 중심으로 부강약품이라든가 또 이제 현대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까지 잠깐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IT 부품주 쪽으로 계속해서 많이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IT 쪽으로 종목에 대한 관심과 함께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디바이스 ENG가 역시 최근에 이제 움직이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오늘 주가가 장대 양봉이 세워지면서 눌림을 주고 반등에 나서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디바이스 ENG 같은 종목도 역시 반도체 장비 쪽에서 강력한 실적 호전주들이 결국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 좀 더 가파라지고 있는데 아직은 많은 종목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엑기스 같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반등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직전 고점 물량을 받으면서 주가 흐름 자체에 계속 매물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지수가 빠지지 않는 선에서는 갑니다.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는 시장보다 먼저 올라오고 시장보다 나중에 빠지는 게 주도주의 특징입니다. 지금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지수가 하방 경직이 나오는 상태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고 그만큼 기업의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들이에요. 바로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의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 중에 소폭의 눌림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GST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이 GST는 어제 여러분께 공개를 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주가 흐름 자체는 단기로 출렁출렁거리는 과정이고 이미 쌍바닥을 찍고 소폭의 좀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횡보 장세를 보이는 상태에서도 나흘째 반등세가 나타날 정도로 주가 흐름 자체는 강한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역시 이 종목도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상당한 실적과 성장 가치가 부각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단기 관점에서 볼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보시고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서 역시 홀딩, 역시 조정을 위한 저가 분할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ISC라고 하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얼마 전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다가 며칠 전에 주가가 크게 한번 밀렸었죠. 그럴 때 약간 데드라인을 터치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랬던 종목이지만 리뷰를 해드리면서 털지 마시고 홀딩하시는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주가 다시 한번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충분하게 그때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바닥을 찍은 상태고요. 추세 반전이 연출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이 구간이 우리가 오히려 저가에서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홀딩, 저가 매수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ISC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의 흐름 이 종목들도 눈여겨보시고요. 다시 오늘 시장으로 들어와 볼게요. 저희가 위기를 이번 주에 겪었는데 그쵸.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고 탄탄한 조정이라고 어제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너무 좋죠, 뭐.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럼 오늘의 한 큐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한 큐는 공포는 없다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공포는 없다. 그리고 항상 한규수 매니저님은 이유를 대십니다. 어떤 근거일까요? 일단 시장 자체가 워낙에 탄탄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동안 오름폭에 비하면 이건 조정이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의 조정이고요. 네. 어제 그저께 한 번 정도 급락세가 나온 거 말고는 시장 자체는 너무나도 탄탄하고 너무나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흐름 보게 되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출렁출렁거리고 있으니까 좀 불안하죠.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현재 주가 흐름을 보고서 그냥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겁니다. 미래의 경제가 더 좋아질지, 미래의 이 회사의 기업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업황이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지는 종목은 주가가 쉬었다가 분명히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는 종목은 지금처럼 출렁거릴 때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 시장은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이 있고 또 북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두 가지 악재는 우리가 더 이상 크게 신경 쓸 만한 악재는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북한이 지금 뭐 미사일 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불안감 갖지 마십시오. 북한과 관련해서 전쟁 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큰 악재는 아니라는 거.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재확산에 미리 전 세계가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확산 기조는 팬데믹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자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시장이 이제 단기로 오른 상태에서 재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이 지금은 없어요. 그 모멘텀이 언제쯤 나타날 것이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라든가 내지는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 주가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약간 소강 상태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러나 말씀드렸죠.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은 너무나도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조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악재가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돌발 악재가 나올 것이다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무시하지 말자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장은 단기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고점에서 물량을 소화해내는 그동안 사가지고 수익이 내셨던 분들, 그동안 물렸던 사람들이 물량을 털어내겠죠. 그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으로서 공포는 없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의 흐름도 너무나 좋은 상태고요. 다우지수의 흐름도 탄탄합니다. 다우지수도요. 자, 제가 제반 이동평균선을 제가 다 살려놨는데요. 현재 주가는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장기 이동평균선 200일, 300일 평균선까지 돌파하고 나서도 주가는 밀집대를 형성할 정도로 탄탄한 하반 경이 나오십니다. 말씀드렸죠.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있었으면 갔다가 여기서 밀렸으면 폭락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은 코로나19 공포를 이미 벗어난 상태예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 백신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탄탄한 하반 경이 나오는 것이고 탄탄한 하반 경기 후에 좀 더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미국 지수도 일단 안정적이다라는 거 보시 바라고요. 자, 코스피 일봉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시장처럼 탄탄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역시 흐름 자체가 좋죠. 다우지수와 비슷하게 재반이동평균선을 모두 돌파한 상태고 그 재반이동평균선이 지지를 받고 탄탄하게 지지를 받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플랫폼을 형성해서 안정된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바로 코스피 지수도 안정되고 눌림에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곧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우리가 본격적인 급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해서 무서워할 만한 장세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잡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 큐 공포는 없다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장을 또 한 주 동안 정리를 미리 해보자면 그렇죠. 한 수로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도주 시동 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도주 시동 걸다. 주도주로는 또 우리 2차 전지, 그쵸. 5G.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이 잘 가던데요. 2차 전지도 좋고요. 네. 반도체 장비 섹터들도 일부 종목들이 많이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5G 쪽에서 중소형 쪽만 조금 움직이고 있고 대표적인 종목들은 아직은 좀 소강 상태인데 모두가 1% 안짝에서 하반 경기 나오고 있어서 흐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도주들이 시동을 건다라는 얘기는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제 주도주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동안 시장의 순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죠.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 거래소 시장의 금융주까지 순환 반등이 나타났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우선주들까지도 순환 반등이 나타났고 이제는 방산주들까지도 순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주가 우선주가 오늘 급등세를 멈췄고 방산주들도 급등 후에 오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이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들 종목의 끝은 분명히 역부의장의 폭락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들 종목의 반등은 투기적인 매수에 의한 순환 반등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의 상세가 끝난다고 한다면 순환 랠리는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이러한 단기적인 순환 랠리가 거의 끝난다라는 것이 새로운 주도주로 매기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우리가 우선주라든가 방산주라든가 투기적인 종목들 절대 매수하지 말고 올라올 때 물량을 털어내는 전략을 보시기 바라고요. 좀 안전하게 매기가 주도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기적인 종목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주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들 종목들의 이제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죠. 아직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표적인 실적주들, 아까 제가 리뷰를 드렸듯이 일부 반도체 장비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벌써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들어올랐던 종목 주식의 반등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 중 매기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일부 기관들, 투신권과 일부 기관들이 소량이지만 일부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종목 반등세가 이들 성장주로 주시로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주도주는 이제 2차 랠리가 서서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삭주기 전략을 한번 하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 섹터,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5G폰, 이들 5G 이런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측면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하이텍의 월봉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의 차트 월봉 차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 주가가 한 3에서 4% 정도 다시 이제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DB 하이텍은 대표적인 대형주고 이런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들의 큰 흐름을 읽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월봉상 이게 무려 20년 동안 형성됐던 플랫폼입니다. 20년 동안 형성됐던 이 박스권이 여기서 돌파가 된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DB하이텍의 파운드리 사업 자체가 엄청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보시면 되고요. 20년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도 박스권 상단에서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반등이 서서히 시도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은 중장기 이단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런 종목이 살아있고 이런 종목이 다시 갈 때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도 상승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삼성 SDI도 보겠습니다. 자, DBI 특히 반도체를 대표한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는 역시 뭡니까?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일본 차트인데요. 이미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 아실 겁니다. 자, 35만 원 정도 박스권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도 돌파하고 나서 그 박스권 35만 원 선을 지지를 탄탄하게 받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번에 급락이 났을 때 한 번 정도 밀렸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이 하단으로 밀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대기 매수가 상당히 강도 높게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라든가 개별 종목이 또 나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대표적인 삼성 SDI라든가 DB하이텍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중장기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삼성 SDI가 주가가 살아있는 만큼 2차 전지 관련들의 반등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아직까지 우리가 필요한 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일봉 차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시장에서 우선주들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우선주들이 상승하는 것은 순환매의 마지막 장이고 이들이 빠지면 지수가 밀려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보통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시장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끝나고 우선주가 끝나면서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그 순환 랠리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마지막 시세로 나는 경우도 보통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끝난다기보다는 종목별 소외주 중심의 순환 장세가 저는 끝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별 순환 장세가 끝나고 나면 소외됐던 종목 주식 순환 랠리가 끝나고 나면 그 자금들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또 시장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제가 우선주들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시 주도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환매 마지막 타자 우선주들이 끝이 났으니 이제 다시 본 자금은 주도주로 흐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 큐 종목은 그럼 어떤 걸로 볼까요? 자, 오늘 한 큐 종목은 역시 이제 최근에 공개되었다가 지난번에 지수 급락 나면서 이제 커트라인을 쳤던 종목인데요. UTI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쉽게 저희가 보내줬지만 다시 한번 주워 담아보겠습니다. UTI 소개해 주시죠. 자,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일단 좋은 종목, 기업 가치는 변함은 없죠. 그러나 시장 자체 내지는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주변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악재에 의해서 밀렸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떨어졌을 때를 이용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UTI라는 종목은 이미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스마트폰, 폴더블 폰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임박이 됐습니다.
삼성과 모토로라 그리고 샤오미 여기다가 이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은 폴더블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기능도 좋아지고 있고 모양도 예뻐지고 있고 자, 모양도 굉장히 럭셔리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스마트폰 폴더블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이 회사는 세계 최초의 100 마이크론 이상의 접히는 ULE를 개발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전에는 필름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를 커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유리를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커버하는 그런 장치가 될 겁니다.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을 아실 겁니다. 그 종목이 데코 필름이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엄청난 시를 기록했는데 데코 필름과는 유행을 좀 타죠. 그러나 얘는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습니다. KH바텍 같은 힌지 같은 그런 필수적인 부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 가치는 여전히 큰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를 중심으로 삼성과 여러 글로벌 국가들이 폴더블 폰 출시가 임박이 되고 있고요. 그 폴더블 폰들 중에서 몇 개, 3개에서 4개 정도가 이 회사의 UFG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시각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좀 집중을 하자라는 측면이고요. 자, 기술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급락했던 그 위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오르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소강 상태가 좀 긴 시간 동안 연출됐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직은 모멘텀 자체가 폴더블이라든가 이런 모멘텀 자체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눌림목 조정이 좀 길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폴더블 폰 출시가 임박이 되어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게 되면 현 구간에서 바닥을 찍을 수 있고요. 오늘 주가가 비교적 큰 양봉이 나면서 5일이평선을 상향 돌파한 반등이 시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 반등이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충분하게 좀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역시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볼만한 종목이고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조정이 나올 때보다 조금씩 물량을 담아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요. 제가 21,0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 반등 나오게 되면 직전 고점까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중요치는 않습니다. 주식하는 데 있어서 시간에 구애받은 침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21,000원까지 갈 거고요. 일단 탄력이 붙게 되면 탄력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1,000원 보시고 손절가는 14,3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TI 다시 한번 공략해 볼게요. 목표 주가 21,000원, 손절가는 14,300원 제시해 드렸고요. 현재 가격에서는 6%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